아, 그거 사신 거예요? 색깔 이쁘다. 색깔 이쁘다. 한번 입어보세요. 가르쳐줘. 맞아. 못 가르쳐줘. 나하고 똑같은 거 입으면 안 돼. 자, 앉으셨어요? 네. 맑은 공기와 함께 잠을 잔다는 건 이 숙면의 주 포인트 같아요. 네. 저도 이번 이 여행을 하면서 제가 좀 그 가이드 직업에 맞지 않게 좀 예민해요. 그래서 잠자리를 좀 가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내내 다니면 잠을 뭐 거의 많이 못 자는 편에 속하는데 이번 일정은 정말 잘 잤어요. 밤마다 그 기절하다시피 자가지고 또 근데 어떻게 꿈속에 그래 예쁜 꿈만 꾸어져요. 이게 참 이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자다 보면 꿈을 꾸면 그 꿈이 다음날 왠지 좀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다음날 그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옛사랑도 좀 만나고 그죠? 네 이렇게 좋은 꿈 꾸고 막 이러면 다음날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죠? 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기쁨이 가슴속에 함께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좋은 꿈 꾸셨어요? 네. 자 우리 여기서 한 20분 정도 가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모차르트의 고향인 바로 이 짤스부르크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원 욕심을 주시며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구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서 바동나무와 마음을 부르시고 받쳐 참여와 봉사의 제물로 드려오니 어여삐 여기서 받아주소서. 아멘. 모두 하나님께 전능한 영광과 지혜와 부르심을 받으니 참여와 중생과 중생을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순례자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제초의 빛을 되었고 하느님 그래서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당신께 자원이 당신 아들 예수의 빛을 주소서. 그래서 전례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이제 성지에서 새롭게 뵙고자 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신앙과 사랑을 다하여 당신의 구원 의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이 순례 동안에 항상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모든 날이 이 순례의 은총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는 하소서. 또한 저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저희 가족들에게 영영으로 건강하도록 은총 주시옵고 저희의 길을 안내할 모든 일들도 강력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보신 도시들은 지붕이 다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이 짤스부르크에만 오시면 유독 여기는 검은색 지붕이에요. 네. 자, 짤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소금. 네. 부룩이 여기 독일, 그러니까 독일 언어를 쓰는 문화권에 오시게 되면 무슨 부룩 이렇게 브루크라는 말이 많습니다. 자, 브루크라는 곳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큰 뜻을 사용을 합니다. 브루크가 도시를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브루크 안에는 반드시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도시를 브루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짤스부르크도 짤스부르크 주의 주도가 바로 이 짤스부르크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 짤스부르크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짤스부르크 주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우리가 18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이 주교님이 주교령으로서 이렇게 대주교께서 계셨던 곳이 바로 이 짤스부르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나중에 이렇게 오스트리아에 편입을 시켰을 때도 이 자체를 이 짤스부르크의 이름을 따서 짤스부르크 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징적인 이 캐톨릭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한 음악과 예술의 도시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짤스부르크죠. 그리고 영원한 뮤지컬의 정석, 교본,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도 한 번쯤은 이렇게 보시게 될 명작 중의 명작이 바로 사운드 뮤직이죠. 그죠? 네. 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나라는 1938년에 이 도시, 그 짤스부르크는 38년에 이 오스트리아가 독일에게 우리 그래 너가 도와줄게.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이 그 오스트리아가 먼저 이 그 사라예보에서 황태자가 죽었습니다. 황태자 부부가 죽었죠, 그죠? 네. 이 황태자 부부가 죽으면서, 그런데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뉴스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오스트리아의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중 제국의 황태자가 암살당했습니다. 이건 아마 지금 사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겠죠. 네. 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큰 뉴스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뉴스페이퍼에 일면을 장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겠죠, 그죠? 근데 일면을 장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그 신문에 한 뉴스란에 그냥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암살을 당했다라는 이런 자그마한 뉴스를 다뤄줬다고 하죠, 그죠? 네. 왜 그러냐면 그냥 이 사라예보에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암살을 당하고 죽고 하니까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국제적인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그 당시에 이 프란체스코 요셉 황제를 따르던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 같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죠? 네. 자, 따르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또한 이 그 새로운 산업혁명을 맞아서 이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죠. 자, 그래서 다시금 발칸을 자신들의 수중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야욕 때문에 결국 이 오스트리아가 발칸에 전쟁을 걸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세르비아, 그죠? 세르비아를 타케스로해서.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이 오스트리아 편을 들게 되고, 그래서 둘은 폭삭 망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됐어요. 히틀러가 딱 봤을 때, 야, 너 우리한테 갚을 빚이 있지. 우리가 너가 도와준다고 전쟁 창조했다가 이렇게 우리 독일이 힘들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프랑스를 제대로 한번 박살내고 할 테니까 네가 우리를 도와줘. 오케이 해서 이제 이 오스트리아가 독일 편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 해전의 영웅이었던 폰트랩 대전이죠. 바로 이 폰트랩 대전의 실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뮤지컬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부르의 명작이 되겠죠. 자, 바로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이 촬영 장소가 됐던 것이, 그래서 여기에 많은 한 해에 이 짤스부르크는 또한 알프스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음악과 모차르트를 찾아오고, 그리고 또 이 스키를 타러, 그리고 또 여기 약 한 30분 정도 가시게 되면 우리가 보셨던 이 블레드 같은 호수들이 90여 개가 있는 짤스 칸머굿이라는 소금창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또 휴양을 치러 오시는 분들 시작해서 이런 분들이 돈 쓰고 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오면 무조건 돈을 쓰고 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휴양을 취하러 오시는 분들이 돈 아끼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차르트로 인해서, 그리고 음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의 그 사람들이 이곳을 가장 또 많이, 오스트리아 내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이곳 짤스부르크죠. 그죠? 사운드 오브 뮤직의 추억을 따라서. 그래서 이 도시가 이 오스트리아 안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짤스부르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내리시게 될 거예요. 자, 잠시 뒤에 내리시게 되겠는데 일단은 비가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아까는 많이 내리다가 많이 내리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내리려고 하니까 비가 잠잠잠잠잠잠잠잠잠 해주셔야죠. 그죠? 네, 잦아들었어요. 그죠? 아까까지는 아이고야 이거 잦아들 기미가 안 보이겠네 싶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잦아들어요. 그죠? 네. 자, 그래 하지만 오늘 비 올 확률도 상당합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지금 비 올 확률이 0%예요. 원래 0%였는데 비가 왔어요. 0%에도 비가 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챙기세요. 자, 8시에 0% 아니네. 8시에 9%입니다. Hi, good morning.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Good morning. 자, 우리 오늘 짤스부르크에 함께 하시게 된 현지 가이드 Nice to meet you. 올가. Olga. Yes. Airplane. really? 그래서 여기 그 보통은 이 그 독일계 쪽에서는 올가라는 이름을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저쪽 우리가 그 슬라브 쪽에서 올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름을, 그래서 그 올가에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 선조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 싶어서. 근데 자기가 모스크바에 살다가 이쪽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인재죠, 그죠? 모스크바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 짤스부르크에 정착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는 항상 또 그 뭐 지식이 많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정착해서 사는 곳이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올가 양과 함께, 양이라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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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ike this. 안녕하세요. No.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케이. 자, 출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 짤스부르크는 인류 최초로 암염이라는 염을 처음 발견한 할슈타트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네. 자, 우리가 불도 자연에서 인간에게 그죠? 네. 자연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 결과를 해서 불을 얻어낸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이죠, 그죠? 우리 인간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너무 나약하고, 태어나서 그냥 다른 짐승들은 바로 걸어 다니는데, 태어나서 바로 걷지도 못하고, 그죠? 네. 이렇게 엄마의 보호를 받고 아빠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던 우리를, 야, 쟤네들이 살아가려면 뭔가 필요하겠다라고 주신 게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불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인류는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그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불을 발견해서 그냥 생식으로 생걸로 막 먹다가 불에 살짝 달궈진 고기를 먹어본 거죠. 너무 맛있거든요, 이게. 탄맛도 나고 불맛도 나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 인간은 불을 사용하게 되고 어두운 밤에도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추위에 또 따뜻한 불과 함께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동굴에 불을 비춰 놓으면 동물들이 다가오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고기를 구워서 먹는 이런 식도락도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기만 먹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런데 우연찮게 이 동물들이 그 바닥에 대고 뭔가를 쪽쪽쪽쪽 빨아먹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은 저게 뭘까? 에이, 동물들만 먹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이 인류의 역사는 누가 바꾸는지 아십니까? 또라이들이 바꿉니다. 네. 아무도 그냥 뭐 지나가던 걸 꼭 한 사람은 호기심이 많아서 가서 찍어 먹어봐요. 찍어 먹으면 짭짤하니 맛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캐내가지고 집에 들고 갔더니 마누라가 얼마나 구박을 합니까? 이놈에 가서 일하고 오라니까 이상한 돌덩이 들고 왔다고. 네. 근데 그 돌덩이가 하얗게 예쁘죠, 그죠? 그리고 이건 먹어보라고 찍어 먹어보니까 소금 맛에 이제 드디어 나트륨 맛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이런 그 백색의 황금이라고 불려지는 이 소금 덩어리가 인류의 식도락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그 지역이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이렇게 탈바꿈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로마 시대 때도 로마에서 로마 시대에 여기에 도시가 있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7세기 때 이곳에 우리가 나중에 가시게 될 이 짤스부르크의 대성당이 있습니다. 네, 돔 성당이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그곳에 처음으로 자그마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성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곳에서 소금 장수들의 수호 성인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을 주보 성인으로서 이렇게 받들게 되는 곳이 이 짤스부르크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18세기 때 바로 천재 모차르트가 이곳에서 탄생되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 바로 이 짤스부르크는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가장 문화와 예술을 장려했었던 분들이 바로 주교님, 대주교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이시죠, 그죠? 네. 사실상 유럽의 문화가 이렇게 만개하고 꽃필 수 있었던 것은 다 캐톨릭 때문입니다.
네, 캐톨릭에 의해서 그 문화가 싹트게 되고 그 문화의 바탕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성당이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자, 이 짤스부르크는 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이 그 짤스부르크는 자, 9세기에 게브르하르트 주교라고 불려지시는 게브르하르트 주교께서 9세기 때 왼쪽에 보이는 이 호헨 짤스부르크 성을 이렇게 처음으로 9세기 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곳에 이 도시가 요새화가 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대주교님이 사셨고 또한 주교령으로 다스를 짓고 했지만 이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30년 종교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변혁기를 맞이하면서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 반드시 있었겠죠, 그죠? 네. 그래서 9세기 때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왼쪽에 보시는 이 가장 호헨 짤스부르크 성이 지금의 이 그 성이란 개념을 사용을 했을 때 지금 현존 남아있는 성들 중에 옛 모습 그대로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규모가 가장 큰 성이 이 호헨 짤스부르크 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높은 곳에 있는 소금 성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호헨 짤스부르크 성이 더 크게 증축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거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서 지금의 성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또한 이 성을 높이 124m인데 이 성을 증축을 시키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게 또 농민전쟁의 단초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좀 과오적인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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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It's very good restaurant. Maneki. 아하. The sushi is very good. 야. Should we go to the fortress? Fortress today? No. fortress.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가 방어와 지키는 것과 그리고 또 빼앗으려는 것과 그리고 또 내가 불을 쌓는 것과 그리고 또 그 불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모든 역사의 순환들이 이루어진 곳이 어떻게 보면 이곳이고요. 자, 여기 왼쪽에 보세요. 모차르트 쿠겔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모차르트 초콜릿이에요. 자, 이 모차르트 초콜릿인데 이 모차르트 쿠겔른은 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처럼 들어가 있어요. 파처럼. 네. 자, 이 파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 모차르트 쿠겔른이 매해 프랑스에서 이 초콜릿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초콜릿 박람회라고 그래야 되나? 초콜릿 박람회 기간에 그곳에서 순위를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1위를 했습니다. 네. 자, 그 전까지는 초콜릿은 그냥 초콜릿이에요. 근데 이 모차르트 쿠겔은 초콜릿이 안에 앙꼬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모차르트가 35세 죽었죠, 그죠? 네. 처음은 6살 때 여왕제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그죠? 네, 작곡을 하고 하는 이런 최고의 그 엘리트 코스를 달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자, 근데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이 모차르트는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죠? 네.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지금은 모차르트가 죽은 곳은 압니다만 그 묘가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처음은 초콜릿 맛으로 달콤하고, 그리고 모차르트의 마지막 생애처럼 이렇게 씁쓸한, 그러니까 이 그 알프 사락에서 나오는 이 약초들을 가지고 그 안에 앙꼬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의 생애를 닮았다라고 해서 그리고 모차르트의 생애를 나타내고자 만들어진 초콜릿이 모차르트 쿠겔른이라는 초콜릿이 되겠습니다. 이거 짤스부르크를 요즘 대표하는 초콜릿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가 보세요. 여기 자, German sculptor. 발켄홀이라는 뭐 저먼이라고 얘기하면 할 수도 없겠다. 근데 여기 주변에 있는 이 그 유명한 조각가예요. 여기서 2000년부터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짤스부르크 시에서 여기 보시는 돔 광장에다가 설치 미술 1년마다 하나씩 설치 미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행사를 10년간 기획을 했었어요. 10년간 기획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져갔어요. 만든 거. 근데 이 발케놀이라는 분만, 이분도 모차르트 이름이 모차르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발케놀이라는 분이 자기의 작품은 이곳에다 기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안에는 탄소 섬유로 되어 있고요. 2톤 가량의 무게가 되는데 탄소 섬유로 되어 있고, 밖에는 금박으로 이렇게 굴을 만들었는데, 지금 뭐 보시게 되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그죠? 뭐 옷을 잘 빼입은 것도 아니고 위에 흰 와이셔츠에 밑에 평범한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원래 이 사람이 바라보던 저기 맞은편에 이분이 상이 있었어요. 네, 이분의 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상은, 이 여자의 상은 시에서 철거를 해버렸어요. 이 조각가가 철거를 하지 말고 그대로 놔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거는 광장에서 설치물을 만드는 거랑 여기에 절벽이 있는 곳에다가 자연 경관이 있는 곳에다가 이런 인공 구조물을 계속 놔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걸 떼내 가버렸어요.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의 시선 끝을 따라가면 이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세요? 왠지 옷이 좀 예쁘지 않나요? 그죠? 잘 입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왠지 이 청년은 남루해 보이는, 남루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평범해 보이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짝사랑에 꿈을 꿨어요. 네. 자, 지금 가슴이 어때요? 저는 행복합니다. 네. 그녀를 안 만나도 돼. 만나기 싫어. 만나면 꿈이 깨질 거야. 네. 근데 그 꿈에 나타났던 그녀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리고 아련한 옛사랑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굴을 만들어서 자신의 옛날 추억, 이 작가의 어린 시절을 바로 이곳에서 보냈다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자신의 어린 추억을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헨짤스부르크 성을 전체를 담아서 이렇게 찍으실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사진 한 컷 찍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완전히 나오세요. 네, 자, 오케이 좋아요. 하나, 둘, 셋, 예. 와, 다리가 하나.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음 분. 짝 없는 사람은 뒤 빠지고
아이 짱인 사람 봐봐 너. 아 늦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도. 네. 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아우, 예쁘셔라. 오케이, 좋아. 하나, 둘, 셋. 이 자리 좋아. 네. 자, 한 발 앞으로 넣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자, 옆에 좀 뒤로 나오세요. 네. 이제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거기 좀 비켜줘.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정문님,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오케이. 하나, 둘, 셋. 됐어. 예, 찍었어.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프라하에 있는 스타보스케 디바둘로라는 극장 옆에 하나,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똑같은 겁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차르트가 자신의 아버지, 평생 자신의 인생의 나침판 역할을 해주셨던 아버지가 죽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방황을 하던 끝에 자신의 그 방황하던 마음을 정리라도 하듯이 작품에 몰두를 하게 되죠. 그 대작 오페라가 뭐냐면 돈조반니, 그죠? 안 줘봤다, 그죠? 네, 얼마나 그럽니까? 네, 이 돈조반니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을 했어요. 참, 모차르트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문정선실이 이렇게 다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오페라는 짧은 시간 안에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이 모차르트의 천재 모차르트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났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다가 바로 이 프라하에 있는 스타보스케 극장주가 가서 모차르트를 설득합니다. 모차르트야, 네 이렇게 하늘에서 주신 재능을 섞이지 말고 프라하로 와라. 이 꽉 막힌 오스트리아 사람들과는 다르게 프라하 사람들은 너에게 진심으로 가슴을 열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프라하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이 돈조반니를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박수 갈채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 모차르트가 다시 자신을 찾은 모차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해 준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빈 사람들이 아니고 프라하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자신의 말년을 거의 이 프라하에서 보내게 되는데, 자, 이 상은 두 가지 의미예요. 돈 지오반니. 돈 지오반니가 우리가 독일어로 돈 지오반니지만 이걸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돈 후앙이라고 얘기해요. 네. 희대의 왜 바람둥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이 돈 후앙을 주제로 해서 쓴 오페라가 바로 돈 지오반니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 지옥의 불로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잘못을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돈 후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돈 후앙의 모습에 빗대서 바로 자아를 입은 모차르트를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청동 구조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애로우신 성모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이에요. 네. 우리가 전형적인 가장 18세기 바로크 예술
작품에 이거 뭐 짤스부르크 안에서 가장 또 뜻깊은 그런 예술품이기도 하고요. 네. 이 대성당을 들어가실 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관광객들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례자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 짤스부르크에서 성모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뭐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 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죠, 그죠? 네, 그 미사를 드릴 때 여기 대주교님부터 시작해서 미사에 참관하는 많은 성직자분들이 바로 이 길을 따라오십니다. 이 골드 라인을, 이 길을 따라서 쭉 와요. 자, 이쪽으로 서보세요. 제 뒤로. 이 마지막 길에 쓰시면 성모님이 왕관을 쓰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성당에 있는 왕관과 그리고 성모님의 모습이 일치하죠, 그죠? 네. 그래서 왕관을 쓰신, 자, 그냥 있을 때는 한없이 자유로우신 어머니십니다, 그죠? 어머니, 네, 성모님이시죠. 자,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왕관을 쓰시게 되면, 네,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네, 바로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또 믿는 바로 그분이 되시는 거죠, 그죠? 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실 때, 그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악마가 성모님이 내리치신 이 번개에 맞아서 자신이 성모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 이 성인분들의 모습이 성모님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긴. 지금 보시는 이 짤스부르크를 생각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기억하신다고 해도 이 짤스부르크의 50% 이상을 이해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볼프 디트리라는 주교님이 계십니다. 네, 17세기 때부터 이곳에서 대주교님을 하셨는데, 이 볼프 디트리님은 꿈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곳을 동쪽에 있는 바티칸처럼 가장 큰 성당들과 가장 이 로마 카톨릭 도시로서 다시 이곳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시게 되는 이 그 미라벨 정원이라든가 지금 보시는 이 대성당을 이렇게 크게 증축하신다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저 호헨 짤스부르크를 또 크게 증축하신다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단초가 돼서 결국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자, 어쨌든 지금 보시는 짤스부르크 안에서, 그리고 또 지금 이 짤스부르크 주 안에서 가장 큰 성당을 정면으로 보시겠는데, 자, 774, 1628
1959라는 이런 세 가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숫자는 774가 바로 이 도움 성당. 지금 보시는 이 짤스부르크 대성당 처음 세인트 루퍼트와 그러니까 소금쟁이의 성인이시죠. 세인트 루퍼트와 또한 이분의 이름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아까 어쨌든 이분께서 처음으로 이 성당을 여기다가 만드신 네 그리고 성인으로 추대되신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세인트 루퍼트 네 바로 소금쟁이들의 수호 성인이시죠. 그죠? 그 이 두 분을 위해서 봉헌된 성당이고요. 자 지금은 성모님을 위해서 18세기 이후에 성모님을 위해서 봉헌된 성모님 성당이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아시겠죠? 책과 칼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 근데 이 그 바울님을 사도라고 불려지는 거는 좀 그러나요? 그죠? 네. 예수님 이 살아 계실 때 뭐 제자로 거두신 분은 아니시죠. 그죠? 네. 하지만 우리가 사도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시는 가장 유럽에서 존경받는 성인이시니까. 그리고 앞에 보시게 되면 우리 피에트르 네, 베트르님이 이렇게 계시죠. 자, 그래서 처음 만든 774년. 근데 이 성당이 한번 크게 불타게 됩니다. 네, 근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게 다 돌인데 불이 났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불이 나면 대부분 이 안에 것들이 다 소실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다시 1628년에 이제 17세기죠, 그죠? 네, 볼프 디트리 주교님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바로크 양식의 성당으로 크게 증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바로크 양식의 성당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연합군의 포격으로 이곳에 왜 그러면 이 호헨잘스부르크 성이 나치의 또 이제 그 병사들이 주둔했었던 중요한 기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에 포탄이 떨어져서 돔이 파괴가 됩니다. 자, 그 돔이 파괴된 것을 다시 1959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 세 개의 숫자를 앞에다 새겨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세례를 받은 세례반이 있는 곳이고요. 네, 또한 모차르트가 17세 때 백수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뭐 여기저기 내가 가서 좀 해줄게 라고 하는데 별로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파이프 오르간을 치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그런 이제 곳이기도 하지요. 네, 자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다른 것보다 밖은 추운데 따뜻하다 여기는. 자, 이 파이프 오르간은 400여 개의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이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곳이 이곳 대성당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모차르트가 이렇게 연주했었던 곳이고요. 자, 보통 뒤에 부분이 다 모여 있는데 여기는 음악적인 설계에 의해서 앞에도 파이프를 같이 연동돼서 연주를 할 때 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좀 더 음악적으로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뒤에는 우퍼예요. 빵빵빵 소리가 들려요. 근데 미세한 소리들을 어떻게 바로 앞쪽에 있는 작은 스피커들로, 그죠? 네, 이렇게 잡아냈다가 중저음 같은 것을 잡아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세례반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해서 가시면 우리가 좀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는 거고 이동하실까요? 자, 여기는 성모님을 위해서 촛불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곳이죠, 그죠? 그냥 뭐 80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1유로 정도 이렇게 하시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인의 이 그 세인트 바르톨레메우스라는 성인이 계세요. 자, 이 바르톨레메우스 성인은 이 그 오스트리아 안에서 가장 또 이름이 높으신 성인으로 이렇게 받들어지신 분입니다. 프라하에 가셨어도 보시게 되면 그 바르톨레메우스 성인이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프라하의 대성당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 보시는 이 바르톨메우스 주교님께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재직을 하셨던 분이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바르톨메우스 주교님의 이 전 일생을 이곳에다가 프레스코아로 이렇게 새겨놨고 이곳에 그분에 관한 그림을 이곳에 그려 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기는 네. 자, 마틴. 우리가 마틴 성당에서 미사를 들으셨죠, 그죠? 바로 그 세인트 마틴님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이곳에 쭉 있고요. 이래서 현지 가이드랑 같이 다른. 스피리투스. 제가 이 스피리투스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세인트 스피리투스라는 성인 분의 또 그것의 일생을 이렇게 프레스코화로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대성당들은 모두 지하가 카타콤, 그죠? 지하가 무덤이죠, 그죠? 그래서 이곳에 주교님이셨던가 아니면 성인분들이 내가 이곳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셔서 묻히시게 되면 또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시는 작은 성소들을 마련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and 1998. Yeah, the mass, holy mass, 2 times here in this cathedral. 자, 여기 우리 교황님이시죠, 그죠? 네, 요하네스 파울루스 2세께서 이곳에서 2번의 미사를 집전을 하셨습니다. 네, 홀리메스 2번의 집전을 하셔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직접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요. 번호가 쭉 있죠, 그죠? 자, 이거는 14체에 관한 내용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요거는 밖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석회암들이에요. 이게 석회암이에요. 자, 우리가 로마는 대리석 문화죠, 그죠? 대리석을 깎아서 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석회암을 가지고 깎죠. 유럽의 이 돌문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른 성질의 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돌문화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정교한 모습의 모습들을 이제 10세기, 18세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티칸에 가시게 되면 16세기 때까지의 뭐 회화라든가 아니면 뭐 그 우리가 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죠? 17세기 초반까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17세기 이후의 것들은 바티칸에서 그렇게 많이 보실 수가 없어요. 17세기 이후의 것들은 어디 가시면 됩니까? 프랑스를 가시든가 아니면 또 저기 영국을 가시든가 이곳 오스트리아에 오시든가 이렇게 저 하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교황님의 그때 그 권위가 그죠? 네, 그만큼 많이 낮으셨어요. 뭐 이렇게 그 교황님이 2분이 계실 때도 계셨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면서 교황님에 대한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폭적인 신뢰가 좀 많이 흩어져. 모차르트가 세례를 받은 세례반입니다. 자, 이곳에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1944년, 45년에 끝나죠, 그죠? 44년에 이제 여기도 연합군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여기서 뭐를 제일 빨리 모차르트가 세례를 받은 세례반을 가장 빨리 옮겼대요. 네. 이거는 절대 그래서 물론
이곳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례반도 아니고요. 아니지만 이것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반을 가장 빨리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폭격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번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 이곳으로 가져다 놨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가셔서 게트라이드 거리, 모차르트 생가가 있는 곳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한 겁니다. 네. 자, 그 거리를 가실 때 왼쪽에 보시게 되면 카페 토마세리라고 되어 있는 카페가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 토마세리 카페는 이곳 그 짤스부르크 안에서도 가장 빨리 만들어진 디저트 가게예요. 그러니까 그 카페 커피를 마시는, 우리가 이 커피라는 거는 계몽주의, 이 그 18세기 계몽주의 당시에 카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교도들이 마시는 그 악마의 음료라 그래서 교황님이 못 마시도록 했어요, 이 커피를. 자, 그런데 자, 못 마시게 교황님이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18세기 계몽주의를 맞아서 이제 그 이 커피들이 막 이렇게 암암리에 마셔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교황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또한 다른 교황님께서 이렇게 좋은 음료를 저 이교도들만이 즐기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허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삭트게 되는 겁니다. 이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네. 자, 그래서 여기도 바로 이 카페 토마세리에서 18세기에 모차르트가 저곳에서 차를 마셨고요. 모차르트의 부모님들이 저곳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 카라얀도 이곳의 사람이에요. 카라얀부터 시작해서 음악가들, 예술가들,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들이 저곳에서 차를 마시게 되면서 우리가 아주 유명해진 카페가 바로 저 토마세리라는 카페가 되겠죠, 그죠? 이 토마세리 카페 옆이 누구냐면 모차르트의 처가 이렇게 살았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저곳에서 하숙을 했을 때요.